앞으로 시대는 그냥 투자 지식이 필수인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지. 그거는 뭐 어떤 거래 방식을 가졌든 간에 해야 된다라고 봐. 여보세요? 여보 없어요. 내 다크서클 여기 있나?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네. 너도 지금 한 요쯤 있어. 너도 인중까지 건 내려와. 오늘 좀 금요일이니까 너 집에 가서 자야지. 구독자분들이 여기가 집인 줄 아시더라고요. 아 여기 집 아니에요. 제 사무 공간이면서 동시에 잠도 자긴 하는데 저도 집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고 싶네요. 여기 갇혀 있는지 너무 오래됐어요. 오늘은 금요일이었는데 장이 어땠나요? 일단 뭐 한 거의 3일째 떨어지고 오늘은 조금 많이 올라준, 뭐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올랐는데 물가 상승률 때문에 지금 막 시장이 압박받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다. 물가 상승률이 과연 그 다음 달에도 계속 상승률이 기대치보다 높게 나올 경우에는 계속 인플레 압박이 오는 거지. 너네 금리 올려야 돼. 시장에서 이제 막 이런 위험 신호를 주겠지. 사실 연준이 이걸 모르고 있진 않을 텐데 뭐 금리를 안 올리고 싶어서 안 올리는 게 아니라 사실 못 올린다고 봐야지. 지금 자산시장이 어떻게 보면 버블을 허용해주고 있다라고 했잖아. 다만 그 과정에서 어느 선을 넘기지 말아야지. 네.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준도 당연히 그걸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 스탠스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더 이제 플랫하게 움직이는 시점이 올 텐데 아마 그 시점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는 끝나니까 지표들이 올라올 거란 말이지. 그 시점이 아마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근데 다만 지금 타이밍에서 금리 인상을 외쳐서 바로 유동성을 회수하겠다고 하는 건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10년 전에 이미 학습했는데 그때 위기가 끝나고 뿌려놓은 유동성을 너무 빨리 회수했다가 더 큰 충격을 막 맞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해야 된다. 하겠네. 그 과정에서 자산시장의 버블 효과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원자재 랠리라던가 그런 것들도 다 같이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원자재 기업들의 경기 민감주들의 영업이익이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 원동력이 진짜 탄탄한 수요를 기반한 게 아니라 인플레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럼 경기 민감주의 빅사이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라고 한번 되물어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유동성이 회수되는 어떤 시점에서 경기 민감주들의 사이클도 진짜 호황기가 아니라 그러면 사이클이 끝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 뉴스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 쇼크를 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웃긴 말인 게 인플레이션이 이미 오고 있으니까 원자재 가격도 오르는 거고 자산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럼 사실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에 나쁜 건 아닌 거잖아요. 주식은 좋지. 볼을 넘어섰을 땐 이은상이라는 이제 카드가 나오니까. 그치. 근데 그걸 묵인하고 이제 계속 그냥 갔을 때는 이제 실물 경제로 다가오는 거지. 항상 직장인들의 월급은 가장 마지막에 오르는데 자산시장과 이 소득 구간의 괴리가 극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힘들어하고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도 약간 그런 시기가 보이잖아.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인플레이션을 무시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잘 반영해서 연준도 조절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지금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은 게 현금을 들고 있자니 안 오르는 게 없으니까 진짜 벼락거지라는 말이 실감이 들 정도로 뭐 작년부터 부동산, 주식, 코인 하나도 안 했다고 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거지가 그치. 진짜 된 것 같은 기분 느낄 것 같아요. 그치. 그런데 지금의 뭔가를 하자니 이미 조금 많이 올라있는 상태고 그치. 지금이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치. 포모가 오기 제일 좋은 시점이지. 최소한 작년 말에라도 유동성을 뿌릴 때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라는 논리를 누구나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시점인데 거기서 이제 내가 만약 고집 부려서 주식은 도박이야 라고 하는 순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지. 나 혼자 기회를 놓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우리는 잘 인지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났을 때 또 이런 상황이 어차피 벌어지니까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굳이 엄청난 폼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진짜 앞으로 시대는 그냥 투자 지식이 필수인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많이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느끼고, 과거에 나는 주식을 안 해도 된다라는 주의였거든. 근데 뭐 친구들이나 뭐 가까운 가족들이나 주식 안 하는 것도 재테크다. 잘못하면 돈만 날리니까. 그니까. 근데 사실 요즘 시대에는 그거 말고는 딱히 대안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 월급을 막 올리는 것도 한정이 있고, 어떻게 보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큰 맥락에서 보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간과하고 투자라는 걸 무시하고 도박으로 취급했을 때 잃는 게 이제는 너무 많이 크게 보여서, 특히나 한국은 뭐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투기처럼 하거나 이제 그런 성향이 강하고, 대부분 또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 있거나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쉽지.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탄탄하게 교육을 많이 해서 성인이 됐을 때는 내 월급의 얼만큼을 주식연금에 넣어준다 라는 뭐 그런 개념도 있을 정도로 금융
강국인데 아직 한국에는 조금 주식시장이 미성숙하다기보다는 주식을 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자세가 아직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 못 따라오지 않았나. 사실 주식이라는 건 코인처럼 보기에는 본질적인 가치가 명확하고 뭐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없어질 수가 없는 뭐 부동산처럼 안전한 그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자산의 격차가 이렇게 엄청 벌어졌는데 10억 아파트 갖고 계신 분이 그 아파트 20억 되는 순간 그 10억이라는 갭은 일반적인 소득으로 메꿀 수가 없는 갭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갭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게 계속 점점 더 벌어질까요? 우리나라에 한해서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요. 지금 자산 시장이 뭐 양극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인위적으로 저소득층이라던가 중산층에 위한 정책이 공격적으로 펼쳐지지 않는다면 이 갭은 굉장히 메꾸기 어렵다. 구조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저성장의 늪에 빠진 시대고 이거는 뭐 사실 GDP 상위국가에 올라와 있는 모든 국가가 겪고 있는 문제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빈부의 격차가 벌어질 것 같은데 굉장히 너무 빨리 세상이 변하고 있다. 투자를 하기도 굉장히 옛날보다 많이 까다로워진 것 같고 분류해야 되는 산업군들도 더 많아졌고 주식을 한 10년쯤 하면 되게 공부를 안 하고 편하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뭔가 계속 나타나서 멈출 수가 없어. 아마 유튜브를 하는 한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주식을 안 하고 있거나 혹은 진짜 그냥 코인 하듯이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시기에 포모를 느끼는 거랑 별개로 앞으로 10년, 20년 위해서 사실 주식시장 공부하는 게 좋잖아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지. 그거는 뭐 어떤 거래 방식을 가졌든 간에 해야 된다라고 봐. 그런 생각 있잖아. 투자로 얻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한국에는 이만큼이나 있잖아. 네. 그거는 이제 뭐 진짜 내가 재벌쯤 돼서 배당주에 뭐 한 200억, 300억 사놓고 한 달에 뭐 한 1억 들어와. 그러니까 건물주가 월세 받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안에 내부로 가보면 불로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 안에는 세입자와의 마찰도 있고 어떤 사건 사고들도 있고 사실 모든 것에 있어서 불로소득이라는 건 굉장히 쉽게 말하기가 어렵다. 원하는 만큼 수익률을 얻으려면 당연히 그만한 그 노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은 버려야만 우리 투자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더 나은 아웃풋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나도 제발 투자 불로소득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계속 이렇게 찌그러 오면서 항상 느끼는 게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 노동 대비 효율이 좋아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 정도도 아닙니다. 어떤 직업을 제가 따르게 12년 했으면 또 몰라요. 더 잘 됐을지도. 더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이 정도 했으면 다른 분야에서도 이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주식이 굉장히 뭐 쉽지 않다. 투자라는 활동 자체가 사람들한테 어렵게 느껴지는 게 여러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당연히 그렇게 느껴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하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라도 더 읽고 하나라도 더 케이스를 찾아보고 그런 것들이 결국 미래의 투자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한 번씩 더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말에도 시장 이슈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다음 주는 또 어떨지 지금 우리가 뭐 팔로우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도 있고 뭐 연준의 금리 방향성도 있고 자동차를 거래하면 뭐 중고차 지수도 봐야 되고 신차 판매율은 얼마나 됐는지 전월 판매량 얼마나 됐는지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나오니까 본인이 자주 거래하는 산업군이 있다면 어떤 자료들을 팔로우업 해야 될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